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그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민법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학생이 있어서 민법 공부를 위해서 선행학습,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에 대한 내용, 그리고 이제 민법 책을 읽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보통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로스쿨에서 제일 중요하고, 사실 로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, 예를 들어서 뭐 변리사 시험도 있고 뭐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민법에 대해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, 원래 민법은 그 다른 과목 헌법이라든지 형법 아니면 특별관계법과 달리 유기적으로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형법 같은 거야, 뭐 제 같은 거, 어때요? 특별 제라든지 아니면 총론 이렇게 다 각각 있고, 헌법도 기본권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, 민법은 어느 한 분야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리걸 마인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법대를 다니거나 법대를 졸업한 사람, 그래서 제가 이제 판사님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이렇게 5명이서 밥을 먹었습니다. 그러면 4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그 뭐 5개, 뭐 튀김이 5개가 나오거나 뭐 만두가 5개 나왔습니다. 이런 보통 4명이 어떻게 되면 각각 한 개씩만 먹습니다. 나머지 한 개가 남으면 그걸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? 대부분은 그거를 균분하거나, 예를 들어서 뭐 만두다 4분의 1을 쪼개거나, 아니면 아무도 안 먹거나 합니다. 아니 정 안 되면 3개를 더 시킵니다. 어떻게 하든지 그 4명은 하나씩 갖고 가고 하나는 남겨놓거나, 아니면 균분하거나, 아니면 3개를 추가시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, 누가 하나를 더 먹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. 즉 이게 민법 같은 경우는 이게 원칙과 예외라고 생각하십니다. 원래 모든 법이 그렇지만 만약에 4명이서 먹었는데 하나가 남았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 더 먹는다 하면 그 사람이 뭐 어린아이거나 미성년자거나, 아니면 이렇게 심신이 뭔가 잘못됐거나, 아니면 기존에 이미 못 먹었거나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야 그 사람이 먹을 수 있지,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균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민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,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,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규율하는 게 민법이 아니고,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예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처리하는 겁니다. 즉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샀습니다. 그래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끝났습니다. 이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, 꼭 돈을 안 주거나, 아니면 물건을 주긴 줬는데 물건이 썩었거나,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렸거나, 아니면은 뭐 천재지변이 났다.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가 손해를 분담할 건가 하는 게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상적인 일,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게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민법은 로마 시대부터 내려온 거, 로마 시대 뭐 게르만법, 수많은 나라에서 다 인간 생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원칙과 예외가 적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가 규정하는 민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에 뭐 숲을 뭐 보고 뭐 나무를 보지 마라 하는 거 말이 있을 텐데, 이 마찬가지도 우리가 일단 이 민법 공부를 할 때는 이 개미를 생각합니다. 개미. 그래서 보통 농담 중에 뭐가 있냐면, 뭐 학부 과정에서는 개미를 배우면 뭐 더듬이, 머리, 그다음에 몸통, 뭐 다리 이런 걸 배우고, 뭐 석사 과정에 가면 개미의 다리를 배우고, 뭐 박사 과정을 가면 뭐 개미 다리의 털 뭐 이런 걸 배운다고 하는데,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할 게 뭐냐면 그 개미의 뭐 더듬이 아니면 개미 다리 이런 것만 공부해서 안 됩니다. 즉 민법 처음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뭐 미성년자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뭐 이런 거 기간 이런 게 나오면 처음 공부하니까 그것만 열심히 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는 그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은 부분인데 열심히 그것만 봐서 그게 안 되고, 이 개미를 볼 때는 개미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개미 더듬이부터 머리, 몸통, 다리까지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걸 보지 않고 개미 더듬이에만 집착을 한다거나 개미 다리에만 집착하는 거는 나중에 박사 과정이나 뭐 교수가 되거나 이러면 그때 하는 것이고, 일단 민법은 전 분야를 다 본다. 그래서 모든 개미에 대한 걸 알아내서 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첫 번째는 용어에 익숙해, 용어에. 그래서 민법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생전 처음 보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. 뭐 채권자 지체라든지 뭐 불법행위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행지체 뭐 새로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,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그럼 공부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, 일단 기본적인 단계가 통독, 그 다음에 이해, 암기, 정리의 순서입니다. 통독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는 게 통독이고, 이해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서 하는 게 이해고, 그 다음에 암기입니다. 왜냐면 그 시험을 보려면 암기서 써야 됩니다.
암기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다음에 정리는 마지막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요약해서 뭐 단권을 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입학을 앞두고서는 지금 할 게 뭐냐면 통독 단계입니다. 통독.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예전에 제가 민법 조문 한번 써보라고 한 거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책에 익숙해지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 용어라든지 책에 익숙해지면 뭘 해야 되냐면 양창수 선생님 민법 입문 같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책이 한 500페이지 정도 되니까 2번 내지 3번 읽습니다.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읽다 보면 그냥 이런 일에 상황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그 기본서 중에서 제일 얇은 책, 이건 꼭 그 로스쿨에 입학해서 볼 책들이 몇 번 있습니다. 그 책은 막 2000페이지, 3000페이지 넘어요. 그거 읽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더듬이만 공부하다가 망합니다. 그래서 더듬이를 볼 게 아니라 개미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얇은 책. 그래서 꼭 이게 변리사 책이라든지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제일 얇은 책이 있습니다. 그 책도 최신책 볼 필요 없습니다. 도서관 가면 뭐 5년 전 책, 3년 전 책,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건 그 개미가 뭔가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얇은 책, 그걸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내지 3번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되는데 인터넷 강의도 보통 이제 학원들이 강의 수를 많이 늘립니다. 왜냐면 강의 수를 늘려야 배우 이제 인터넷 강의가 똑같지만 배우면 끊어놓고 한 처음에 몇 회만 쳐다 말지 끝까지 다 안 듣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횟수를 늘립니다. 그래서 횟수 늘린 강의 듣지 마시고 엄청나게 짧은 거, 뭐 10회든 뭐 20회든 엄청나게 얇은 거.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전체적인 개미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얇은 인터넷 강의를 해서 기본서 제일 얇은 거, 아니면 아주 얇은 거, 아니면 엄청나게 짧은 인터넷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보시거나 최소한 2번을 보십시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미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 단계에 가서는 그 책을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판례랑 같이 봐야 됩니다.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민법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. 생각하면서. 그래서 일단 두 번째가 이해 단계에서는 책하고 판례를 같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다 하나하나씩 뭔가 구슬이 엮여집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답안이 나오면 순식간에 답안이 팍팍 튀어나오게 만들어냅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뭐냐면 이 사례랑 판례 읽는 건데 보통 이 사례랑 판례를 그냥 읽으면 절대 눈에 안 들어옵니다. 이거를 우리가 마치 수학 문제 푸는 거 생각하면 되는데 수학 문제를 원리를 모르고 어떻게 풀지 모르고 답만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절대 못 풉니다. 근데 민법 공부는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수학 공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수학 공식이 우리가 배운 수학은 답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만 넣으면 공식이 되면 나오는데 이 민법은 이 공식이 있긴 있는데 이 공식이 약간 변형이 됩니다.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. 수학 공식이. 그 답도 틀려버리지만 수학 공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 민법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볼 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 내가 변호사 입장을 볼 건가, 즉 당사자 입장, 내가 돈을 줬냐 아니면 돈을 뺏겼냐, 물건을 팔았나 물건을 썩었나 이 입장에서 볼 건가, 아니면 판사 입장에서 둘이 싸우네, 누가 잘 싸나 볼까, 이런 입장이 있는데 이런 걸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면 책이 되게 잘 읽힙니다. 그래서 그냥 읽으면 뭔 얘기인지 하나도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당사가 됐다, 내가 돈을 띄웠어 어떡하지, 아니면 내가 판사다, 둘이 싸우네, 누가 이긴 걸까,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훨씬 판례가 잘 읽힙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게 생각을 한 거고 이게 뭐든지 원칙하고 예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수학 공식에 딱 맞는 게 있고 예외적인 수학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보통 미국 판례는 어떻게 써 있냐면 보통 nature of case 그 다음에 concise rule of law 그 다음에 fact, issue, holding decision 보통 써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이 판례가 어디에 나온 거냐, 그 체계로 볼 때 요건이 아니 앞부분에 나온 거냐 뒷부분에 나온 거냐 절차냐 뭐 내용이냐 하는 게 nature of case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oncise rule of law는 뭐냐면 이 법에 조항이 있냐 없냐입니다. 어떤 법률 조항을 쓴 거냐고, fact 이게 이제 사실이 뭐냐 하는 거고, 이슈가 그럼 쟁점이 뭐냐, 그 다음에 holding and decision은 결론이 뭐냐 하는 식으로 보통 판례를 공부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디 부분에 나온 건지 그리고 법이 어떤 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쟁점이 뭔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이제 판례를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 공부를 할 때는 이 판례를 어떻게 읽냐면 일단 그 판례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똑같은데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일단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그 다음에 무엇을 왜 어떻게 어떤 근거로,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한테 돈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, 뭐 꾸어갔냐 아니면 물건을 팔았냐 아니면 내가 뭐 널 때렸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게 보통 사실관계 분석이라고 합니다. 사실관계 분석. 그래서
우리가 보통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 법에는 요건이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요건 효과에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판례에 우리가 사실관계를 때려 맞추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왜 했나 하는 이 사실관계를 분석을 해서 이 사실관계는 어느 판례에 들어가더라, 이 어느 공식에 들어가는를 찾는 게 이 사실관계 분석을 생각하시면 된다. 그래서 이렇게 실제 뭐 여러분이 뭐 나중에 실무에서는 이 사실관계 분석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책으로 배운 거는 다 정제된 예외적인 상황을 엄청나게 많이 빼버리고 발생 가능한 걸 되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습니다. 그래서 이걸 먼저 보는 거고, 그래서 책 읽을 때는 사실관계 분석 먼저 하고,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법 조항이 있냐를 찾는 겁니다. 그래서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다 보면 법 조항들이 있는데 이 민법 어느 조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걸 일단 찾는 거고,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적용하는 거, 적용. 그래서 이 구성 요건, 이 단계 수학 공식에 뭐가 들어가나, 그러면 요건을 포섭한다고 하는 거, 효과, 답이 뭐가 나오지? 답을 적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 거고, 보통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청구권별 권한이라고 합니다. 청구권별 권한. 즉 이게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소유권인지 뭐 채권인지 뭐 지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들이 많이 있으면서 각각 권리마다 다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내고, 그럼 각 권리마다 요건이랑 효과가 있습니다. 수학 공식처럼 뭐가 들어가면 뭐가 답이 나온다라는 게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상하게 포섭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유권이 있다, 내가 뭘 주장했으면 상대방은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. 네가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정말 네가 소유권 있어? 라고 항변을 합니다. 그러면 아니 내가 정말 소유권 있다니까?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소유권 있는지에 도 재항변을 합니다. 그래서 모든 이 법률은 당사자 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, 내가 혼자 하는 게 뭔가 당사자가 있으면서 당사자 서로 싸우는 거고, 이 사실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요건에 끼워 맞추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머릿속에 사실관계를 생각하시고 어느 수학 공식에 들어갈 건가 라는 걸 생각하시고 읽어야지,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. 나중에 이 판례를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판례고 어떤 수학 공식이 들어가는 거지?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독, 그래서 엄청나게 얇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 내지 세 번을 보면 어느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대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걸 갖다 상황을 보고서 그 맞는 사례, 판결을 찾습니다.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올 건가라고 하는 것이고, 이거를 알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택형, 객관식이라든지 사례, 주관식, 서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